안녕하십니까. 제 여러분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27일이고요. C++ 17, 20, 23 템플레트 메타 프로그래밍의 163번째 동영상이고요. C++ 표준 한계와 인텔 1TBB를 배워야 하는 이유, 타스크 캔슬레이션, 타스크 그룹 컨텍스트, 디스 타스크 어리너 라는 점으로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여러분들은 C++에서 어떤 기능을 가장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C++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능이요, 템플레이트 메타 프로그래밍이 아닙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C++ 언어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능은 C++ exception입니다. C++ exception을 사용하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질 때요, 아주 간단하게 한 방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번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요, 그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어떨 때는 10년, 20년, 30년 프로그래밍 한 사람도 자기가 잘못 갖고 있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try catch에서요, C++ 프로그래머라면 누구나 다 exception 처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다가 std 벡터를 만들고요, 이렇게 엘리먼트 10개의 벡터를 만들었는데요,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해질 때는 이 벡터를 반환하는 게, 이렇게 벡터를 리턴해서 값을 반환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냐고요?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리턴을 하냐 그러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스로우를 합니다. 스로우를 하고 std 벡터 int 컨스탄트 result 이렇게 갖고 여기서 return result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 경우가 생기느냐 그러면요, 이 속에, 이게 블락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냥 단순한 블락이 아니고 이 자체가 함수 속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함수 속에 또 들어가고요, 이렇게 함수 속에 막 중첩대가 들어가고,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코딩 하다 보면 있어요. 도저히 리턴으로는 처리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벡터를 레퍼런스로 받으면요, C++에서 레퍼런스는 포인터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적화된 상태로 리절트에 잡히거든요. 이거를 복사하는 게 아니에요. 벡터 A를 복사해 가는 게 아니고 스택 언와인딩 할 때 그거를 컴파일러 내에서 다른 곳에 이 벡터를 복사해 놓고요, A를 복사를 해 놓고 레퍼런스 주소만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동하고요, 리턴 하는 것과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성능 면에서. 그런데 이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요, 이 벡터 A의 타입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더블이라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더블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못 잡아요. 캐치를 못한다고. 이게 C++의 현재 한계거든요. 그런데 C++ 랭귀지를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요. 타입 네임 T 하고요, 이거를 T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캡처 클로즈에 템플레이트의 개념을 도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더블이든 인트든 기타 다른 타입이든 다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쉽게. 이게 지금 제가 보는 C++ 언어의 지금 현재 한계인데요, 지금 현재에서는 이게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지원될 계획이 없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 못하실 분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템플레이트, 타입 네임, 컨테이너 타입, 컨셉트를 하나 만드는데요, 컨테이너 C 이렇게 하고 컨테이너 조건 또는 constraint를 여기에 지정하고요, 어떤 템플레이트 함수가 있는데, 어떤 함수가 있고요, 오토이고 프로세스 이렇게 해갖고 리턴 해갖고 어떤 타입을 반환한단 말입니다, 이 템플레이트 함수가.
그러면 이 AA 타입이 뭐가 될지 모르거든요. 이게 컨테이너일 때 여기서 다 캡처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컨테이너 C를 여기에 도입하고요. 컨테이너 타입 이렇게 해서 여기서 캡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거고요. 이게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auto A를 이렇게 받아 갖고 이 프로세스 함수를 호출해서 A를 받는데요. 이렇게 받았을 때 지금 현재 C++ 언어 상태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러니까 exception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런 새로운 템플레이트 메타 프로그래밍 기법이 이 캐치 블락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런 게 가능해진다. 이런 게요. A가 컨테이너 타입이라면 여기서 캡처해서 리턴 하거나 더 프로세싱 할 수 있고요. 이 타입이 프로세스가 리턴하는 타입이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해질 때 리턴에만 고집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스로우를 사용하게 되면 알고리즘이 굉장히 깔끔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코딩 하다 보면 자주 나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C++ 표준에서요, 패러렐 알고리즘이 C++ 17에 도입되었는데, 그 C++ 17에 도입된 패러렐 알고리즘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중간에 작업을 캔슬 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C++ 표준에 들어있는 패러렐 알고리즘에서는 exception을 throw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텔 1TBB의 패러렐 알고리즘에는요, 타스크를 캔슬레이션 할 수 있고요, exception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인텔 1TBB를 사용할 경우에 이 타스크 캔슬레이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려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C++의 한계를 좀 이해하시고 왜 인텔 1TBB가 굉장히 훌륭한 라이브러리인지, 또 C++ 언어가 그리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걸 설명드리고 싶어서고요. 저처럼 이렇게 멀리까지 내다보려면요, 실제로 자기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어 본 사람이라야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이 동영상에서 제가 직접 구현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데모로 보여주는데요, 저는 이거 만들 때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만들었는데요, 그때는 C++ 11이 도입되기 전에 만든 언어입니다. 그 당시에 C++ 언어에 있던 기능 대부분을 구현을 했었고요. 여기 아래에 보면 제가 여기에 플레이리스트를 더 집어넣어 놨는데요, 이거는 제가 영어 채널에서 가져다가 넣어 놓은 것입니다. 영어에 좀 익숙하신 분이라면 제가 영어 채널에서 촬영한 동영상 많이 도움될 것입니다. 제가 이 스크립트를 동영상 아래에 올려 놓을 건데요, 이 스크립트에 보면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 홈 그래갖고 이 링크가 있습니다. 제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요,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들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다운로드 링크가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하면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즈가 이렇게 다운로드 되고요, 저희 한글 채널에서, 이거는 영어 채널에서 갖고 온 건데요, 여기에 보면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 설치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영어 채널인데요, 지금 저희 영어 채널에서 현재 13개까지 동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인텔 1TBB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 17, 20, 23 CUDA 시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데요, 한글 채널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거 여기서 계속 설명하고요, 지금 현재 인텔 1TBB에 대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 이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하시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설치하시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C++ 패러렐 알고리즘에서 타스크 캔슬레이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리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영어 채널에 오셔서
시청하셔야 합니다. 제가 전에 이 CPP 템플레이트 메타 프로그래밍 해갖고 여기에 작업 폴더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 폴더 경로를 복사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합니다. 여기서 오픈 폴더에서 이거를 폴더를 선택하고요. 그러면 전에 만들어 놨던 이런 코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거를 선택하고요. 163 타스크 캔슬레이션이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이거를 눌러서 cancel.cpp 이렇게 해서 컨트롤 B 합니다. include 하고요. talkplayfun output.hpp 이렇게 하면요. 헤더 파일이 들어가고 namespace tpt는 talkplayfun types라는 namespace 엘리아스고요. talkplayfun sstream print 오로 and l은요 talkplayfun and l인데 이거는 one carriage return and flush out to console의 개념입니다. 오로 and l은요 talkplayfun and l이고요. to carriage returns and flush out to console입니다. auto nl은요 talkplayfun nl이고요. one carriage return이고요. with no flush의 개념이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nl이고요. nl이고 이거는 to carriage returns고요. 역시 플러시는 없고요. 어로 플러시는요 talkplayfun 플러시 이거는 carriage return은 없고요. flush out to console입니다.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영어 채널에서 만들어 놨던 라이브러리인데요. 이거를 제가 처음 만들 때 목적이 패러렐 알고리즘을 쉽게 쓰기 위해서 이 SS 스트림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내부적으로 스트링 스트림을 사용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코딩을 하면 싱크로나이제이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void test task cancellation 이번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패러렐 알고리즘에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사용하면 싱크로나이제이션 포인트가 바틀렉이 됩니다. 병목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패러렐 알고리즘에서는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코딩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어렵냐고요?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만 바꾸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동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번 잘못 갖게 되면 그거를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동안 갖고 가게 되는데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전혀 병렬로 패러렐로 실행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패러렐로 실행할 수 있도록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발생하게 되고요. 앞으로 시퀀셜 프로그래밍 패턴은요 많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 내일 사라지진 않겠지만 제가 추정하건대 앞으로 10년 이상 가지 않을 것입니다. 10년 뒤에 시퀀셜 알고리즘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모두 다 패러렐 알고리즘으로 융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할 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We do not use synchronization constructs such as mutex and or locks 이고요. 그러니까 muteks나 lock 같은 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we cancel parallel tasks in parallel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패러렐 알고리즘 내에서 패러렐 타스크를 취소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C++ 표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텔 TBB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고요. 이게 C++ 표준으로 곧
들어올 것입니다. context4으로 n을 일단 500으로 잡고요. tbb concurrent vector를 사용하고 element type은 int고요. a의 n개를 미리 할당합니다. 그 다음에 std iO타를 사용해서 a를 초기화 하는데요. 지금 이거는 시퀀셜로 초기화 합니다. 제가 여기에 이 a의 iterator를 사용했는데요. 이 concurrent vector의 iterator를 사용할 때는 시퀀셜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이걸 parallel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면 안 되고요. parallel 블락 내에서는 iterator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print 하고요. before a 프로세싱 하기 전에 a를 출력을 하는데요. and l flush out to console 하는 게 아니라 버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아직 화면에 출력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부터 오퍼레이션이 들어가고 end of operation에서 오퍼레이션이 다 끝나면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after 이렇게 해서 오퍼레이션 후에 다시 결과를 보는 거고요. 여기서 tbb concurrent vector를 다시 한번 사용하는데요. 이번에는 std string입니다. 이거는 messages로 잡고요. 여기에 필요하다면 resolve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 하고 parallel task를 만드는데요. 일단 n을 캡처합니다. 이 n은 context4가 붙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에서는 이 context4가 붙어 있어도 캡처를 해줘야 합니다. 다른 컴파일러는 context4가 붙어 있으면 캡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거는 표준이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표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곧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까 context4가 붙어 있으면 람다 블락 내에서 캡처 해주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게끔 C++ 표준이 바뀔 건데 아직은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A를 받습니다. 이 A는 concurrent vector A고요. 그 다음에 messages도 받고요. 여기다가 tbb blocked range 이렇게 하고 std size t 하고요. constant l value reference range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 인텔 프로 tbb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필요가 없냐 그러면요. 이거는 아주 작은 개체이기 때문에 이게 parallel 블락 내에서 실행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locality를 위해서 l-value reference를 써주게 되면요. 이렇게 써주게 되면 locality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parallel 블락 내에서 이게 필요가 없고요. 이게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 개체가 굉장히 작은 개체이거든요. 세미콜론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이거를 parallel로 실행을 하는데요. 먼저 range를 만들고요. 이거는 tbb blocked range이고요. 여기다가 std size t 0에서부터 a의 사이즈까지인데요. 여기다가 grain 사이즈를 두는데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int grain size 1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grain 사이즈를 디폴트 값으로 줍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A의 크기 끝까지 실행을 하는데 grain 사이즈가 1로 되어 있는 거는요. 이거를 각각 한 번만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각 엘리먼트당. 예를 들어서 이게 10이다 그러면 0에서부터 이 사이즈를 10개로 나누는 게 아니고
최대 10개까지만 실행하라 이런 뜻. 10개씩 미만으로 이 범위를 쪼개서 연산하라 이 뜻입니다. 기본값은 1입니다. 기본값은 1이고요. 이걸 정해주지 않으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tbb parallel for를 쓰는데 첫 번째 range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parallel task를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작업이요 병렬로 실행이 됩니다. 패러렐로 실행되고요. 일단은 이게 어떻게 실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에서요 for o로 i는 range에서요 begin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 range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range의 엘리먼트 타입이 사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std size t이기 때문에요. 이게 size t 값입니다. 이 i의 타입이요. 여기 i의 타입을 보면 size t로 나오잖아요. 팝업 창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int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게 int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int가 되어야 되고 이게 int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int로 넣으면요. 그러면 이게 int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int가 되어야 된다. 아니면 오류가 납니다. 이렇게 int로 바꿔주게 되면 이게 int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맞추기가 번거롭잖아요.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컴파일러가 알아서 하게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우로 이렇게 해주면 모두가 해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i는 range에 end가 아니면 계속 실행하는 거고요. 플러스 i 이렇게 해서 이 블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a를 캡처를 했으니까 a에다가 i는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 여기다가 곱하기 a의 i 제곱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패러렐 작업을 이렇게 다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 실행해 보면 아무것도 안 나올 것입니다. 뭐 아무거나 실행해도 상관없고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로 해보겠습니다. 163 타스크 캔슬레이션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cl ehsc std c++ 17 이상이라 해야 하고요. 이게 소문자 C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cancel.cpp fe m.exe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데이터 패러렐 C++ 컴파일러는 내부적으로 헤더 파일 속에서 인텔 TBB 라이브러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커맨드 라인에 설정 안 해줘도 되고요. 43번 element 3 conversion into 43번에서요. 여기에서 이게 안 되네요. 이거를 같은 타입으로 줘야 된다. size t 이렇게 같은 타입으로 줘야 되네요.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왜 아무것도 안 나오냐 그러면 이게 버퍼거든요. 이 버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스트림 버퍼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플러시 아웃을 해줘야죠. 이렇게 이걸 사용해도 되고 이걸 사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end l 이러면 플러시 아웃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요. 이번에는 이렇게 값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처음에 0, 1, 2, 3, 4, 5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각각 제곱을 하는 겁니다. 0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4, 3의 제곱 9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제곱을 한 겁니다. 이거는요. 자, 이제 중간에 작업을 캔슬레이션 시키는데요. 자, 보세요. 제가 이 코드에서 어떤 곳에서도 싱크로나이제이션 쓰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캔슬레이션을 하는데요. 이 속에서 O로 TGC를 만드는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TBB에서 타스크라는 네임스페이스에 네임스페이스고요. 이 속에 current contex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요. 팝업 창을 잘 보세요. 타스크 그룹 컨텍스트에
포인터를 반환합니다. 타스크 그룹 컨텍스트의 포인터를 반환하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캔슬레이션을 진행을 할 건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 그러면 만약에 AI의 값이요 n을 반으로 나눈 것보다 크면 캔슬 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작업을 캔슬한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 T, G, C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포인터입니다. 포인터니까요. 이 화살표를 써줘야 하고요. cancel group execution 이렇게 A의 값이 반보다 크면 모든 작업을 취소해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모든 작업을 취소해라 이런 뜻이고요. 이게 지금 for 블락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게 exception이 아닙니다. 이거 exception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return을 하셔도 되고 이거를 break 하셔도 됩니다. return 하셔도 되고 break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거를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여기서요 여기다 만들어도 되고 밖에다 만들어도 상관없고요. talk play fun에서 sstream을 만드는데요. output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 상황을 알아보는 겁니다. 진행 상황 어떻게 이게 작동하는지 디버깅 용도입니다. 디버깅 용도요.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나타내느냐, 일단 thread id를 출력해 보고요. thread id 이렇게 해서 thread id를 출력을 하고요. 어떻게 tbb this task arena에서 current thread index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값을 출력을 해 볼 건데요. 값을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 봅니다. A의 값을 출력을 하고요. 이거를 메모리에다가 적는 겁니다. output 이 메모리에다 적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버퍼에다가 넣습니다. 이 메시지 버퍼에다가요. 여기다가 in place back 이렇게 해서 output str 이렇게 해서 버퍼에다 넣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 parallel task가요. parallel task가 병렬로 실행된다고 말했습니다. 병렬로 실행되는데 제가 이 output을 사용하면서요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당근 싱크로나이제이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이거를 화면에다가 계속 뿌리는 게 아니고 이 로컬 변수 스레드 속에 들어있는 이 현재 스레드 속에서 이 아웃풋을 실행하는 그 로컬에다가 메모리를 집어넣기 때문에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첫 번째 필요 없고요. 두 번째, 이 메시지는요, 이 메시지는 공유됩니다. 다수의 패러럴 작업에서 공유가 되는데 제가 여기서 in place back을 해서 스트링을 집어넣는데요. 여기서 메시지가 다수의 스레드에 공유됨에도 불구하고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concurrent vector가요, 이거를 내부적으로 lock free 방식으로 뮤텍스를 쓰는 게 아니고요. lock free 방식으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다수의 스레드에 대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싱크로나이제이션 자체가 필요 없고요. 여기서 브레이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제가 이 부분은 한 번 더 복사해서요. 여기다가 붙여넣고요. 동일한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메시지를 하나 더 넣겠습니다. breaking badS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없이 실행을 해봅니다. 일단은 이게 없이 실행하고요. 여기에서 이거를 다시 NL로 바꾸고요. NL로 바꾸고 프린트 하면서요. 메시지를 한 번에 빵 때립니다. 어떻게 해요? AND 이렇게 메시지를 한꺼번에 빵 때립니다. 보세요. 이 메시지 자체가 여기서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 벡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싱크로나이제이션 하나라도 썼나요? 이 메시지가 공유됨에도 불구하고 싱크로나이제이션 전혀 쓰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 벡터 엘리먼트 이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더 복잡하더라도 이 A 자체가
우리가 포인터를 쓰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 이터레이트를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인덱스 오퍼레이터를 쓰면 싱크로나이제이션 필요 없이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고요. CLSM 이렇게 보면요, 이제 전체가 지금 계산되는데요. 스레드가 지금 4개를 썼네요. 그죠? 0, 1, 2, 3 4개죠. 그죠? 4개를 써서 이렇게 인텔 원 API가 이렇게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브레이크를 넣어주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캔슬레이션을 하게 되면요, 이 작업에서 이미 실행 중인 작업이 있습니다. 이미 실행 중인, 그러니까 인텔 TVBI 타스크 스케줄러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껴야 합니다. TGC 여기서요, is group execution cancelled, 그룹 실행이 취소되었느냐, 리턴을 하면 모든 프로그램이 중간에 캔슬하고요, 캔슬하고 동기화 전혀 쓰지 않고도요, 작업을 깔끔하게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세요. 제가 여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는데, constexp는 컴파일 타임 상수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주소로 레퍼런스로 캡처하면 좋지 않고요, 컴파일 타임 상수이기 때문에 복사하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의 값이요, n의 반, 그러니까 n이 여기에 보면 500으로 설정됐으니까 250이네요. 250보다 크면, 그러니까 251보다 크면 작업이 취소가 되는데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parallel task는요, 사이즈 t 0부터 500까지, 그러니까 500은 빠지고 499까지 실행이 되는데, 이거를 grain size 1로, 그러니까 각각 하나씩 실행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10으로 하면 10개씩 실행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10개씩이 아니라 10개 이하로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가 될 수도 있고 8개가 될 수도 있고 9개가 될 수도 있고, 이 범위가 이 크기로 나눠집니다. 나눠지고요.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이게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이 결과를 아주 자세히 관찰하셔야 합니다. 컴파일러를 열고요, 다시 한번 빌드합니다. CLSM 이렇게 보면 이 메시지에서는 이게 순차적으로 가다가 250에서요 이 thread ID가 나오고 250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breaking bad에서 thread ID 251, 이 메시지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면요, 여기서 잘 보셔야 하는 게요, 0, 1, 4, 9, 16, 25 쭉 나가다가요,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251, 252, 253 여기서는 제곱이 안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값이 250보다 크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이거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믿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10으로 해서 그런데요, 이거를 1로 해서 다시 한번 해보면요, CLSM이고요. 이번에는 보세요. 251에서 breaking bad에서 나왔는데 값이 242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서 251에서 제곱이 안 되었는데요, 이거는 제곱되었고요, 이 밑에서도 보면 제곱이 안 되었습니다. 251보다 작으면 다 제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곱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작업이 parallel task가요, 다수로 나눠져서 분할되어서, 이 범위가 분할되어서 동시에 실행하기 때문에 순서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순서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거 매우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cancel group execution 이런 게 어디에 쓰이냐 그러면요, 검색할 때 쓰입니다. 검색할 때 쓰이거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가 왔을 때 이것이 병렬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숫자가 소수냐 아니냐 이거를 병렬로 테스트할 때 이런 cancel group executi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sk cancellati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검색을 빨리 하는지는 제가 영어 채널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task cancellation 굉장히 막강하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제가 synchronization을 쓰지 않았고요, parallel task를 실행 중간에 캔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영어 채널에 오셔서 더 시청하시기 바랍니다.